네, 원로에게 듣는다. 오늘은 조창현 한양대학교 석좌 교수 모시고 정치권 상황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장면들을 저희들이 편집해서 보내드렸는데요. 먼저 야당에서 대통령 방미 지금이라도 연기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발언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야의 두 전 의원 패널도 대통령 방미 연기를 주장하고 나갔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건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외교라고는 또 외교니까. 네. 외교는 또 상대방이 있는 것이니까. 네. 외교 전문가들이 좀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네. 예. 국민의 정서는 대통령이 좀 집안에 계셔서 문제를 좀 이렇게 챙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또 외교 문제를 소홀히 할 수도 없고 지금 네. 일본하고 미국하고 관계라든지 또 우리하고 미국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이번 방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가든 안 가든 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사실은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네. 아무리 이런 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정됐던 방미를 취소하더라도 그것이 결례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상황이 좀 촉박한 건 사실이죠.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정말 국익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되 결정은 좀 빨리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청와대 공식 입장은 예정대로 간다는 겁니다만 네. 네. 워낙 이런저런 문제 제기도 네. 있고 네. 하니까 네.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보고 그래도 역시 가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좋겠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국민들한테 설명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물론이죠. 생각이 듭니다. 물론이죠. 네. 예. 이 정부가 가장 잘못하는 게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무슨 문제가 됐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유신 시대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또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IT가 발달된 나라가 많지도 않은데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소통이 그렇게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이 소통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난 2년여 동안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네네. 언론에서도 문제를 네네. 제기했고 또 국민들도 네.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마다 소통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왔거든요. 네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때로는 하루 종일 전화하느라고 팔이 아픕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소통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 우리 정부에 있는 강요들의 책임도 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스타일을 그냥 저분은 저러신 분이니까 감히 우리가 대통령님께 무슨 말씀을 하랴 이런 태도보다는 옛날 조선조 500년 때도 다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간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예. 지금 어느 시대인데 또 그리고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서 장관이 목에다 갈 리도 없고 그러면 문제를 제기를 해야죠. 예를 들면은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에야 처음으로 대통령께 그것도 독대가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메르스 문제를 보고했다고 하는 보도를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이것은 그 양반의 직무유기지요. 예. 청와대가 오지 말라고 그래도 가서 대통령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하고 이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야 그게 장관 자격이 있지요. 그래 다들 그 대목에서 참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아까 저희들 이 자료에도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요구가 여야 의원 빗발치듯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한참 이 메르스란 전쟁 중인데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쨌든 그 현장 지휘관 아닙니까? 네네. 지금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일단 그 사퇴 수습한 일장일단이 후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어차피 지금 뭐 사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아하, 예. 그렇다면은 차라리 지금 새로운 지휘관을 뽑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국회에 인준 절차가 있고 그러니까는 네. 그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어떻든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온 국민이 신뢰를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정부 입장에서도 빨리 지휘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할는지도 모르죠. 네.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메르스는 뭐 어떻게든 뭐 저희는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잡고 난 다음에도 정말 이번에 이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우리의 이 보안 방역 체계의 허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하나하나 손을 봐야 되잖아요. 절대적으로.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이 강 건너는 중에는 말바껏하지 말라고 하는 격언은 있지만 말씀대로 누구도 믿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차제의 결단을 내려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교체하고 뭐 이렇게 되면 정치권에서도 청문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정말 뭔가 메르스도 좀 제대로 잡고 그 이후에 일련의 이 자체 점검 과정에서도 좀 혁신적으로 뭘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검토할 만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에 그 사스가 났을 때, 그때 2003년도인데 제가 정부에 있었어요. 그때. 네네. 그때는 우리가 전쟁을 하듯이 사스에 임했습니다. 네, 온 강요가 다. 그때가 2003년이었죠. 2003년이었어요. 네, 그때 그 총리를 맡았던 분이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전쟁하듯이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방역 문제가요, 오늘날. 네. 그렇게 한가하게 앉아서 브리핑이나 하고 통계나 내고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공직에 있었습니다. 저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장관으로 계셨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게 전쟁하는 그러니까 태세가. 그렇죠. 온 강요가 다 동원이 돼서 총력을 다해서 정부의 사스 예방을 도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맘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문제는 그 공무원들에게 누가 동기를 부여해서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것이 지도력이거든요. 그러네요. 사실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각 현재 메르스 확진 환자 87명, 사망자 6명, 격리 해제자가 583명이고요. 격리 대상자가 2,508명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엄청난 숫자처럼 보이지만 100만 명의 공무원이 있는 나라 아니에요. 2,508명을 정말 한 명 내지 두 명의 공무원이 24시간. 그러면요, 5,000명이면 간단한데요. 뭐. 그러네요. 그러면요. 근데 지금 처음부터서 이게 초동 단속이 안 됐던 건 뭐냐면은 전부 탁상공론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역이라는 것은 서류로 하는 행정이 아니에요. 몸으로 때우는 행정이거든요. 보건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환자하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약을 안 먹으면 약을 먹고. 그게 말이에요. 잠을 안 자면 잠을 재우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통계만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그 중앙부처는 진짜 탁상행정에 물든 사람들 아니, 제가 아니에요? 그걸 하느라고 좀 연구를 그동안에 자료를 뽑아봤더니 이 환자 제1번이 말이죠. 중동에서 갔다 온 게 5월 3일입니다. 5월 3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의심이 나서 5월 15일부터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2번까지는 발레인을 갔다 왔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아예 검사도 안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에미레트 그리고 발레인 3곳을 갔다 왔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이 검사를 해야 될 사람이 당신이 어느 나라를 갔다 와서 이렇게 물으셔야 되는 건데 마지막에 들린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전부 그렇게 돼 있거든요. 퀘셔너가 질문지에 마지막에 들른 나라가 그렇죠. 그래 발레인이라고 그러니까는 그럼 발레인은 메르스가 안 나오는 나라니까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네요. 아니죠. 질문대로 그대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4곳을 거쳐서 결국은 마지막 삼성병원에 와가지고서 입원을 하고 거기서 그 많은
그러니까 오기 전에 평택에서 이미 예. 수십 명에게 감염을 시켰고 네. 이분이 삼성에 오셔가지고 또 감염을 시키고 그리고서 지금 거기서 있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정말 처음부터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이 사람들을 막았으면은 예. 벌써 끝났을 일이죠. 네. 벌써 끝났을 일이죠. 그런데요, 이 탁상행정 말씀하시니까 네. 역시 저 중앙부처는 아무래도 이게 기획 업무가 그렇습니다. 많고 기획안은 이 지방자치단체로 가면 정말 몸으로 때우는 행정들이 그렇습니다. 많잖아요. 아 그리고 모든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참다 못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나선 것도 역시 당연하죠. 이게 행정에 대한 감과 마인드가 좀 달라서 아니 그런 이거 거 아닌가. 법적으로 그분들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아하. 예. 중앙부서는 기획을 하고 네.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보건당국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 네. 근데- 물론 중앙정부에 속해 있는 직영병원도 있지만은. 네네. 네. 근데 이번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하고 네. 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결국은 한 2, 3일 동안 상당한 긴장과 갈등을 빚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이- 어떻게 봐야 돼요? 그것이 그 불필요한 기다툼이죠, 그게. 다 한 채인데 대한민국의 예. 공무원이고 같은 세금으로 다 월급 받고 있고 또 똑같은 법령에 의해서 네. 움직이는 공적 고용자들인데 네. 불필요한 걸 가지고 서로 비밀화하고 음. 상대를 불신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생긴 거죠. 아. 이것은 그냥 그 양쪽 다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죠? 물론이지 양쪽 다 문제죠. 네. 아니 박원순 시장 쪽에서는 중앙정부가 오죽문uk하면 참다 나서지 않았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건 물론 그 양반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 그러나 또 중앙정부에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으면은 네. 중앙정부하고 지금 지방정부가 그렇게 불신을 가져왔는지 그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방역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하, 예.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양쪽이 다 문제다. 네. 그리고 역시 방역은 탁상에서 기획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때우는 그렇습니다. 문제이다. 네. 그래서 전쟁하듯이 해야 된다. 이야, 알겠습니다. 저 아까 그 자료 화면에 그 이 총리 청문회 장면이 잠깐 나왔습니다. 네네. 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이 오늘부터 3일 동안 시작되는데요. 네네. 이 자료 제출 때문에 사실은 좀 뭐 완전히 파행은 아니지만은 네네. 좀 이 긴장 속에서 제대로 청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청문회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저는 저런 청문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어, 네, 왜냐하면 이미 다 야는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여는 뭐 어떻든지 통과시키려고 결정한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싸움이고 형식적인 서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국민적 합의, 네,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혹은 국회로서의 어떤 원칙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 예를 들면은 지금 이번에 후보자로 나오신 분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 병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건 기술적인 문제니까는 네. 여기서 논할 게 아니지만은 문제는 그분의 뭡니까 전관 예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전관 예우를 합법화시킬 것인지 전관 예우가 나쁘면은 나쁘다고 결정했으면 그걸 실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 네. 문제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아하.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가지고 싸우다가 2, 3일 투닥투닥 하다가 또 통과다 시키고 예. 그래서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 황교안 후보자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정관예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도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그 후보자들 경우에 장관 후보자나 네. 보면 뭐 단골 메뉴 있잖아요. 위장 전입 문제나 네, 이런 네, 것들. 네. 근데 위장 전입도 네. 우리 일반 국민은요. 위장 전입이 적발되면 네. 어쨌든 형사처벌 받습니다. 물론이죠. 1년 그동안 한 5천 명 가까이 형사처벌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보면 뭐 지금까지 위장 전입은 우리가 그동안 관행이니까 뭐 서로 묻지 말자든지 아니면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미 일반 국민이 처벌당하고 있는데 공직자는 더 엄하게 가야 된다. 라든지 뭔가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게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제 얘기가 하는 얘기가 예. 정관 예우야말로 대한민국이 고쳐야 될 가장 잘못된 제도고 예. 관행입니다. 예.
결국 그것이 오늘날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고 돈이 있으면 감옥에 가고 돈이 없으면 감옥에 가고 돈이 있으면 감옥에 안 간다는 그런 예. 소위 시정에 돌아다니는 말이 그래요. 유전무죄, 예. 무전유죄. 그게 완전히 지금 거의 진리처럼 돼 있는 그런 예. 상황 하에서 어떻게 사법 정의가 설 수가 있습니까, 이 나라에? 그러면 아니 참 답답한데 이런 청문회 뭐하러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그래도 청문회를 해야죠. 청문회 없이 또 그냥 갑니까? 그러면? 제가 어제 오직 답답은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는 원칙에 대한 합의를 보고 네네. 그 원칙에 대해서 규칙이 이거다. 그러면 거기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모두 다 안 되는 거고 예. 안 걸리면 그렇게 따지지 말고 다 통과를 시키고 저는 그렇게 하라는 그걸 겁니다. 누가 결정해야 할 수 있어요? 저는 국회가 해야 된다. 역시 국회죠. 그러면 근데 저 국회가 그걸 할 능력이나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글쎄 그건 자기들이 청문회를 할 바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 아 그렇죠. 청문회의 주체군요. 네, 예. 청문회를 안 하려면 차라리 그냥 없애버리고 옛날에 없애고도 뭐 우리가 과거에 장관들 다 임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교수님, 네. 미국도 청문회 130년 가까이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보다 더 했답니다. 네, 네. 예. 그런데 이게 100년 넘게 계속 고치고 이러면서 지금의 미국식 청문회가 정착이 됐다고 네,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것도 우리가 어쨌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네. 어쨌든 보완해 가야지 너무 뭐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 야단치시듯이 하시면은 좀 예,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인데 물론이죠. 예. 우리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넌센스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예, 우리는 아이고, 조금만 참. 잘못해도 예. 다 벌금이 나오고 신호등 한 번만 잘못되면 전부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바인데 어떤 사람은 그 많은 돈을 예. 그것도 불법적으로 다 벌고도 그런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관행이니까 다 봐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너무 그 국민의 알겠습니다. 신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뭐 저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예. 봅니다. 지금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 황교안 후보자가 통과되고 안 되고 하고는 저는 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에 차원을 달리해서 봐야 네,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이 밤늦은 시간에 나오셔서 이게 쓴소리 잔뜩 하시고 그래도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